낙동고 원가회계 관련된 질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좀 배경 지식이 다양하게 있으면 이해가 좀 쉬운 질문이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 배경 지식을 쉽게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을 활용하거나 노트를 활용해서 적으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봅시다. 우선 자, 원가회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원가회계란 이렇게 나오는데 원가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라면을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면이 5,000원이야. 생각하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원가가 얼마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원가라는 건 이거 라면 슈퍼에서 사면 1,300원이잖아. 그리고 물 넣고 가스 끓이고 아주머니 인건비 아이고 그래도 5,000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런 게 바로 원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원가나 수익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경영관리 활동 중에 하나가 원가 회계입니다. 회계라는 것은 이렇게 원가,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소비된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항목별로 얼마나 소비되었는지 알아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사업을 시작할지 얼마나 또 확장할지 이런 걸 결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원가를 항목별로 분류해서 집계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원가 회계를 활용합니다.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원가 회계에는 크게 원가를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로 나눕니다. 제조 원가는 재료비, 라면값, 인건비, 일하신 아주머니, 기계, 설비, 대여비, 가스레인지, 그 다음에 공장, 임차료, 가게 임대료, 기업이 재료를 구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입니다. 근데 비제조 원가는 광고비, 배민에다가 광고해야 되니까 운반비, 배민 기사님들 돈 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이미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활동. 그래서 분명히 내신에서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를 구분하는 내용이 출제가 될 겁니다. 제조 원가는 만드는 데 드는 비용, 비제조 원가는 만든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하는 비용. 제조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의 비용을 합해야죠. 여기에 수익을 더한 게 판매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원가만 반영해서 가격을 책정할 수는 없잖아. 남는 게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네,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단위당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위당 제조 원가는 뭐냐 하면 특정 기간에 생산된 제품 한 개의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발생한 제조 원가의 총액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라면 한 개라고 했으니까 라면 한 그릇을 파는데 라면 한 그릇을 만드는데 제조 원가의 총액이 얼마나 될까? 일단 총 생산량은 한 그릇이니까 분모는 1. 총 생산량이 얼마일까요? 라면가 1,300원, 가스비 얼마, 인건비 얼마, 광고비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망합니다. 자, 라면을 한 그릇을 팔더라도 집에서 끓여 먹는 게 아닌 이상은 가게세 내야죠. 가스레인지 설치해야죠. 의자, 테이블, 가게 얻어야죠. 등등등. 즉 장사, 사업을 시작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모든 초기 비용이 다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제조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 제조 원가는 대체로
많은 양을 팔수록 제조 원가가 이 단위당 제조 원가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점점점 많은 양을 팔수록 제조 원가 분모가 커지니까 분모가 커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위당 제조 원가가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한편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원가를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전에는 제조원가, 비제조원가로 나눴는데 원가 행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한 원가의 총액이 일정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움직임. 잘 와닿지 않죠? 더 나아가 봅시다. 조업도는 기업이 자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가 분식집을 하고 있어. 이 상태에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일하는 분 근무 시간 8시간이야. 8시간이 꽉 채워서 일을 시키고 테이블 미친 듯이 다 돌리고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서 현재 어느 정도 생산하고 있나? 조업도는 주로 생산량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조업도가 80입니다. 그러면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총 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업도와 기업의 수익이 비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어서 오히려 단위당 제조원가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자, 조업도와 수익이 비례한다. 조업도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총 생산량. 이 총 생산량이 최대한 투입할 수 있는 규모 100에서 20이었다가 40이었다가 50이었다가 80이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점점점 수익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조업도의 50%를 생산할 때까지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면 됐어. 근데 50% 넘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줌마가 2사람이 필요해. 그러면 인건비가 더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죠. 이때 60%, 70%까지 조업도를 끌어올리는 동안에는 인건비로 인해서 50%를 생산할 때와 이익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가액에서는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원가의 움직임을 유효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임의로 정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원가 행태를 분석합니다. 자, 이러한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로 나눌 수 있는데 고정원가는 조업도랑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 예를 들면 기계 설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라면을 한 그릇을 팔든 10그릇을 팔든 가스레인지는 있어야 돼요. 공장 임차료, 가게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1년 빌렸다 그러면 원가의 총액은 빵을 생산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비용이에요. 또 빵 생산량이 늘어도 줄어도 원가의 총액은 항상 일정하겠죠. 물론 여기서 전제는 이 조업도라고 하는 게 현재 있는 기계 설비 안에서의 최고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가 더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조업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임차료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한다. 왜요? 뭐 왜야? 지금 빵 하나 만들 때 임대료 100만 원 내야 돼. 2개 만들 때 똑같이 100만 원 내야 돼. 3개 만들 때 똑같이 100만 원 내야 돼. 그러나 판매하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에 따른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거지.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이 감소한다. 변동 원가는 조합도의 변화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재료비, 이건 이해하기 쉽죠? 많이 늘면 구입비도 늘어나고 적게 되면 구입비도 줄어들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혼합원가는요, 고정원가, 변동원가의 합입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대표적인데, 전기요금은 사용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기본요금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요금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당신들이 몰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원가총액은 조합도의 증가에 따라 비례하고, 단위당 전기요금은 조합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단위당 전기요금은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 고정원가, 변동원가, 혼합원가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경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당신들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게요.